자,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신도시란 무엇인지, 신도시가 에서 추구하는 자족성, 자족도시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시 개발. 자,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대도시 인근 또는 계획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도시 주거지를 지칭하며 위성도시, 침상도시, 확장도시, 자족형 도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도심의 과밀 인구와 과도한 도시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한 위성도시가 있고요. 교외 지역의 침상도시 등과 같이 모도시에 의존하는 도시가 있을 수 있고 대도시 인접 지역에 계획적으로 개발된 주택단지나 확장도시를 신도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도시라는 것은 위성도시, 이제 의존형 도시, 확장도시 이와 같은 개념이 있을 것이다. 자, 광의 개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도시주거지라고 볼 수 있고요. 대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자독형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협의에서는 도시 주변의 도시들과 공간적으로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독립된 자독적 도시를 이야기하고요. 대도시에 대항하여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거점 도시로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도시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자, 대도시의 과밀 혼잡 문제, 즉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겠죠. 그래서 토지주의 이해관계 등과 재개발의 한계에 대해서 대응적 조치다. 기존 시가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변천을 본다면 한 70년대 초반까지는 기존 시가지 내에서 목동이나 상계 등과 같이 도시 내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확장도시인 거죠. 확장도시.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에 대안적으로 외곽을 벗어나는 거죠. 더 주변 낙후 지역의 총체적 계획적 개발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도 특히 일산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논밭이었죠. 그렇죠? 논밭, 화훼단지 있고 그랬던 곳을 지금 신도시로 살박음시킨 거잖아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자, 신도시 개발의 목적, 대도시의 인구 분산, 도시의 재활성화, 지역 개발, 자립적 도시 형성, 균형된 사회 연설 등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신도시는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분류를 본다면요. 위성도시. 자, 대도시 근교 지역에 위치하여 대도시 근교 주택단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능면에서 모도시와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만 사회로면서 독립적인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 위성도시라는 거 우선 대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경제력을 가지지 못한 거죠. 경제력을 가지지 못해서 배후주거단지의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런 경제력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모도시에 의존하고 있어 직장은 모도시에 있고 잠만 자는 도시라는 점에서 이제 배드타운이라는 침상도시라고도 불린다. 자, 독립적 신도시. 모도시와 기능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도시로서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신도시는 주택, 산업, 기타 레크레이션 등을 포함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위로 개발되어야 되고 가능한 대도시와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도시 내 신도시. 뉴타운, 인타운. 대도시의 기존 시가지 중심부에 입지하면서 기능면에서나 공간구조면에서 비교적 독립적 기능을 가진 신시가지, 우리 목동이나 상계 같은 것이 신시가지 계획이었죠. 자, 기능에 따라서 본다면 자원 개발을 위한 신도시, 대규모의 자연 개발이나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광산도시적 신도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무언가 있을 때 그쪽을 개발하기 위한 게 되겠죠. 그래서 광산도시적 신도시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관광, 휴양도시, 관광, 여가활동, 운동, 위락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설되는데 그 입지는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건설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인 거죠. 다목적 기능의 도시, 연구와 교육에 적합한 생활 환경을 조성을 가능케 하여 대학, 연구소, 기타 학술 연구소 등이 중심으로 형성되는 도시, 우리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것이 이제 기능을 가진 도시다. 그 밖에 연구학원 도시, 대도시나 기존 시가지 중심부에 입지하면서 기능적이나 공간 구조면서 비교적 독립성을 가진 도시. 그래서
내용은 아까 봤던 타운의 타운, 즉 상계 신시가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학원 도시라는 게 이제 목동이나 상계를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도시, 국가 방위상 필요에 의해 공군, 해군 기지 등 군사시설이 설치되고 각종 군부대가 주둔하여 군인 가족이 입주하고 그 배우신 도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위한 도시, 그렇죠? 그 신행정수도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이후로 건설된 새로운 행정수도로서 캔버라, 브라질리아, 이슬라마바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세종시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신도시는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 또 공간 구조에 따라서 수평적 신도시와 수직적 신도시 있죠. 수평적 옆으로 놨을 때 저밀도의 확산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신도시가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은 도시. 수직적 신도시, 고밀도의 집약적 구조로서 후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뭔가 빡빡하게 지어지는 신도시를 얘기하겠다. 신도시의 구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포커스에 따라서, 즉 이런 것은 도시의 구분과도 마찬가지죠. 도시의 입지적 특성이나 뭔가 기능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듯이 신도시도 그것을 바라보는 혹은 분류하는 구분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영향이 나올 것이다. 그 밖에도 시기에 따른 분류를 볼 수 있는데요. 1기 신도시, 1990년에 만들어진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삼본 등의 1기 신도시가 있을 거고요. 2기 신도시, 화성, 동탄, 1, 2, 판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파주, 교화, 양주, 옥정 신도시 등 시기에 따라서도 신도시를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 지방 이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교육 문화와 같은 그런 이노베이션을 일으키지 않은 도시가 될 것이고, 기업도시, 기업이 주축이 돼서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게 기업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분류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신도시가 꿈꿔야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자적도시, 자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적도시라는 거. 인근 모도시의 영향권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여 이제 개성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 있고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자기 유지가 가능한 도시, 자기 스스로 먼저 컨트롤하는 도시가 자적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적성의 분류를 본다면 경제적 자적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 기반 시설의 자적성, 그리고 환경적인 자적성이 필요하다. 자, 경제적 자적성은 직주 근접의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즉,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도시 경제 활동 인구의 일정 수 이상을 수용해야 된다. 그 한 도시에서 그 경제 활동 인구 어느 정도 활동을 해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도시가 운영된다는 거고, 중추적인 기반 시설의 발달과 관련 산업의 발달, 경제적 내부 순환이 촉진돼야 된다. 그 도시 내에서 그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회 기반 시설의 저적성, 도시의 매력의 기본적인 요소다. 즉, 내가 필요한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나 영화 보고 싶은데 영화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식으로 기반 시설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사회 기반 시설은 자독성 달성은 인접 지역의 불필요한 의존을 저감시킨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그렇죠? 나 진짜 막 뭐 갖고 싶은데 뭐 없다. 이러면 딴 데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동탄이죠.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 그 메타폴리스라는 대규모 상업지가 있지만 거기 백화점이 없죠. 백화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쪽 동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간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기반 시설이 조금 자독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환경적 자독성, 공공공간, 녹지, 공원, 오픈스페이스, 하천 등 매력적인 환경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런 시설, 환경과 시설에 대한 것은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갖춰주고 있죠. 저밀도와 녹지 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력성이라는 것,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만족과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혹은 환경적이든. 그래서 자덕도시의 구성 요건을 본다면, 자, 인구, 최근 신도시일수록 규모가 커진다. 아무래도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기본 요소다.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서비스의 다양화, 용도의 다양화 등을 위해서 최소의 요건이다. 즉, 다양한 걸 뭔가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활성화, 자독성의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다. 즉,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 도시는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자력성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보면 도시의 유기적인 3요소, 기능, 활동, 토지 및 시설. 그래서 토지 및 시설을 만들기 위한 인구, 시민이 착수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있어야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거고, 위치 및 입지적 적성성, 모도시와의 거리로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모도시와 근거리일 경우 연담화, 종속화의 우려가 있으며, 원거리일 경우 산업 유치와 문화, 행정, 공공 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동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선 서울과 근접해서 연담화는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뭔가 거리가 상당히 좀 있다 보니까 백화점이 못 들어온, 공공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뭐 분당이든 일산이든 그런 건 요즘 많이 이제 자독성을 띠고 있지만 초기에 같은 경우는 거의 매드타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독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직주근접 일정 부분 고밀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근시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내 완전 교육이 높을수록 자동이 높다. 즉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공급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뭐 동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공장이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삼성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쪽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소수는 높고 고용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뭐 굳이 삼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전자나 IT 계통의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이제 고용국가를 만들고 있는 하나의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토지이용 상업 및 공업용지의 비율이 낮고 주거의 비율이 낮아야 된다. 상업 및 공업의 비율이 높아서 경제적 자독성을 뛸 수 있어야 되고 주거는 상당히 좀 낮아주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게 조금 되진 않겠죠. 상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거를 공급했을 때 약간의 그런 개발, 디벨로먼트 쪽이나 그런 시장 쪽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동탄을 또 한번 가보시면요. 지금 기존에 이제 상업용지로 분양됐던 메타폴리스와 같은 그런 경우가 약간 이제 뭐 주거지로 좀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좀 반발이 좀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혼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하고 저밀 개발은 다양성을 부족으로 초래해서 경제 저적성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저밀도로만 개발해버릴 경우 그 도시가 자율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하나의 좀 안 좋은 예가 요즘 불고 있는 한옥마을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죠. 그 은평이었나요? 은평 단독주택 지구에다가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한옥마을에 들어갔을 경우 한옥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그러면 비싸다 보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될 것이고 소규모가 들어왔을 때 사회적 계층의 소셜믹스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고 기반시설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족성이 떨어지게 되는 근데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해야 된다. 그래서 한계와 재고 방안. 자, 우선 우리나라의 주거 자율성의 한계를 본다면 직주 불균형과 과도한 분리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선 서울이라는 곳에 너무나 많은 것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직주 분리를 하고 싶어도 우선 서울에 너무 밀집해 있다는 거죠. 그 종주 도시화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논의 때문에 혁신 도시라는 즉 공공 이전이라는 논의도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과도한 분리. 아예 너무 떨궈 놓다는 거죠. 그냥 매드타운 침상도시화 시키고 그쪽에 더 좋은 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일산 같은 경우 분당 같은 경우 만들었는데 거기다 뭐 별도의 경제적 자율성을 만들 수 있는 공업이나 상업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어주면 직주 분리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개발 초기 상업 업무 공공편의시설보단 주거시설 천입주가 되더라. 이러면 어때요? 인천 청라지구 요즘 막 떠들어대죠. 인천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거의 입주는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안 들어와 있잖아요. 상가 같은 거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민들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막 데모하는 거잖아요. 뭐 사기 당했다 어쨌다. 그러니까 뭐 불가분이겠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을 상태에서 입주해야 그런 자금의 운영도 될 텐데, 뭐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왔을 만큼 들어가면은 월세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안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반대로 주민들 같은 경우 이런 시설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양쪽에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초기의 문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 하워드의 전원도시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초기에는 막 이렇게 입사에 이주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잘 안 들어와서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 제조업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지역 여론에 따라 기업의 입지 선호도가 저하된다.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는 것이 이제 분진 일으키고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기업들이 잘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주거지만 남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런 뭐 제조업을 혐오시설로 간주한다. 뭐 맞는 말이죠. 뭐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여기 서울 중구의 필동 같은 것만 보셔도 그 남산골 옆에 있는 도시죠, 동네죠.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 공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이죠. 1990년대 전후해가지고 그런 을지로에 있던 그 인쇄 공장들이 이쪽 필동으로 들어오면서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해지죠. 인쇄소에서 이런 분진과 먼지로 인해서 주거 환경, 막 소음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조업을 혐오시설을 본다는 것들이겠죠. 자, 모도시에 의존한 과도한 의존으로 대부분 침산도시로 전락했다. 뭐 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 너무 서울에 강력한 경제력이 갖고 있으니까 문화, 사회, 교육적 기반시설 부족으로 모도시의 의존이 심하다. 그렇죠? 일산이라고 하지만 일산에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뭐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그런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일산 호수공을 제외하고는 많이 서울을 넘어오죠. 그렇죠? 일산에서 가까운 홍대를 가든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을 가든 그런 식으로 분명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쪽에서 유흥이나 그런 문화의 중심지는 생활권의 중심지는 서울로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자, 기반시설 부족에 따라서 인구 유배 속도가 저하된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청라지구와 비슷한 얘기겠죠. 인구가 저기 들어와야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데 버스 노선도 보면 동탄도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동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두 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 서울역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 강남으로 하나 들어오는 거 하나. 그러면 자가차가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 신도시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만족도를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 만족도를 끌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자족성,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환경적이든 자족성을 만들지 못한다면 계속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택지 개발 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용도의 자정 용지의 확보를 의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때 주거지 위주로 우리가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 시설 용지를 확보를 해주자.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기업을 입주를 허용하자. 그러니까 우리 택조법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우선 뭐 수도권 정비 계획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장이 잘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공장이 못 들어오니까 뭔가 산업 파급 효과가 못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주거지 위주로 혹은 뭔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영향이 나온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금융, 보험, 물류 등의 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 유치해야 된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주면 훨씬 더 자족적인 된다는 거고, 자족시설 용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상업, 유통, 물류 관련 용지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얘기예요. 주거지역만 너무 만들다 보니까 경제적 자율성을 만들 수 있는 상업용지와 공업용지 확보가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업용지 같은 경우는 파급효과가 좀 강한 산업들은 법에서 막혀있고 주민들은 싫어하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는 해결적인 대안 탐색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겠죠. 문화적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되고 주민의 정상향에 기여하여 문화적 자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창조도시 크리에이티브 시티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문화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족성을 갖고 있는 도시에 어떤 역사적 맥락과 흐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그 도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묻어갈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고양 신도시의 화해, 꽃이라는 것과 함께 연동시키면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산 신도시의 그런 꽃축제 같은 경우가 호수공원 일대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를 끌어안는 거죠. 기업 및 산업 지원 시설에 저렴하게 공급해라. 단기적인 수익성이 있는 사업과 자독 시설 개발 사업을 연동시켜라. 아무래도 뭐 혜택을 주어서 기업들을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연구개발, 산업력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해라.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복도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조성되는 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교통체계가 구축돼야 되고, 주택 공급 위주보다는 고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개발이 추진돼야 된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그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매력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과거 자기가 살려있던 도시에서 느꼈던 만족도를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만족도 분석을 해본다면은 거의 환경적인 부분, 쾌적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다만 기존에 있던 그 모도시에 있던 서울이라는 그런 향수라고 해야 되나? 그 속에서 느꼈던 뭔가 더 편리함, 그 풍요로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할 때 이런 자독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자독도시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게 자독도시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해야겠죠. 후세에 밀려줘야 되고 보다 친환경적이면서 앞으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도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우선 환경 친화적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지형, 원지형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 지형에 최대한 보호를 해라. 녹지 자연도 7등급지 이상 보존해야 되고, 생태 자연도 6등급지 이상 보존하고, 경사도 20도 이상은 보존의 원칙을 잡는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20도 이상, 표고차가 상당히 높은 구간을 개발하지 말아야 되고, 녹지 자연도 7등급지, 우리가 6등급지가 아마 조림질 거예요. 조림 사업을 하는 새로운 나무를 심어주는. 그러면 새로운 나무를 심은 다음 단계 어느 정도 숙성된 나무 살림이 되어 있는 곳은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개발할 수 없다는 거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 아무래도 식생이 원활하고 생태계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개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할 수 없는 물리적 공간적 영역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수변 공간, 워터프론트 계획을 해야 된다. 녹지 지역, 공원, 오픈 스페이스 등과 서로 연계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체계를 잡아주고 이용자의 편의 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물길만 흐른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그 네트워크 상에 사람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거 다 고민하자는 거. 하천구역과 수변공원을 연계성을 제고하고 제방도로 건설을 제한한다. 자, 하천구역과 수변공원. 하천면에 지금 상당히 보면은 도로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도로가 많다 보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수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친수 공간에 대한 활용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방도로 같은 것은 이제 지향하고, 수변지구의 경관성, 개방성, 조망성 등을 제고하자. 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오픈 스페이스, 뭔가 열린 공간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을 만들어주자.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생태계 회복 및 자연성 회복 등을 우선해야 되고, 습지, 동물식물 서식지, 그리고 숨은 지형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하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생활권 같은 경우 권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도시권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으로 약 4에서 10km 내의 반경을 잡아줄 것이며, 지역권 4개에서 5개의 지구 중심의 역세권을 잡는 거죠. 즉 일반 상업 등의 지구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중규모 상업시설로부터 약 2에서 6km 정도 반경을 잡겠다. 지구 3개에서 4개의 근린 주구를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자동차 5분 이내의 거리, 즉 400에서 1km 이내 가까운 거리 인해서 잡아주고, 그보다는 이제 한 단계 낮은 근린 생활권, 반경 약 150m에서 500m 이내에 근린 주구를 설정하고, 그보다 그 윗단계의 근린 지구, 그리고 지역, 도시권이라는 전반적으로 커다라지는 도시공간을 만들어서 레벨을 잡아내자. 그래서 근린권, 지구권, 지역권, 도시권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잡아보자.
근린지구, 근린지구, 도시지역, 지역, 도시 레벨로서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생활권을 잡아주자. 도시권 및 지역권 중심의 고밀 개발, 외곽지는 점일 개발. 자, 도시권 및 지역 중심권은 주거, 업무, 공공상업시설들의 복합개발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자족적 기능 향상을 위한 압축 도시 개발을 유도하며 빌딩, 그리고 바람, 일조권 등의 주민 건강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만들어주자. 외곽지는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주고 중심지는 접근성을 높이고 저밀도로 개발해야 된다. 기반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기준, 도시 규모와 생활권의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뻔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쾌적한 건축밀도, 개발 밀도는 중장기적인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의 개발 상황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 간 차등으로 밀도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점밀 같은 경우 100헥타르 이하, 중밀은 150헥타르 내외, 고밀은 200헥타르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잡아낼 것이며 대중교통 체계와 보행 체계에 따라서 차등화, 중심지 주변은 고밀, 주변 지역은 단계적인 점밀로서 이와 같은 단핵도시의 느낌을 잡아주면 될 것이다. 용도적 명중 배분, 물적 효용성과 공간적 기능성에 따라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배분으로서 단핵 집중형 공간 구조에서 단핵 분산형 도시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의 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이 필요하다. 생활권별 독립적인 중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각종 시설 용지와 용도 지역을 분산 배치해야 되고 철도, 역세권 및 교통의 직결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및 도보 사용을 촉진해야 된다.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과 시민의 위락 공간을 배치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 자, 용도지역의 입지 배분을 본다면 주거용지는 고밀도 주거지는 상업지나 역세권 주변에 배치해서 해야 되고 중밀도는 고밀도 배후지나 개발 가능지, 외곽 편지 등에 들어가야 된다. 상업용지는 가능한 권역의 중심지에 들어와야 되고 도시 지원 시설은 신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첨단산업, 도시형 공업지, 일반 공업지를 구분하여 배치한다. 자, 도시 지원 시설 용지는 공업용지로서 첨단산업, 도시형 공업지, 일반 공업지를 구분해서 그 도시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공원 녹지 용지 같은 경우는 기존 녹지를 보존하고 잠식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되며 복합 용지는 주거 용지의 5%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상업 용지의 10% 이상은 주거 용지를 확보하자. 그러니까 주거 용지의 약 5% 정도는 근생시설로 상업시설로 쓸 것이고 상업의 10% 정도는 주상복합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본다면 이제 부문별 계획, 대중교통과 에너지, 환경 등에 대한 내용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 자, 대중교통 체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교통수단, BRT나 AGT, 모노레일 같은 것을 도입하고 IST를 운영해야 된다.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 지구, 즉 보행자 몰이겠죠. 자전거 도로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교통 정원화 시스템, 그리고 무장애 도시, 뭔가 장애가 없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자. 친환경적인 주차 계획을 해야 되고 도시 미관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및 자원 절약형 도시를 조성하고 상수도, 빗물, 비포장 확대, 투수성 포장과 같은 뭔가 친환경적인 요소가 들어와야 된다. 생활 폐기물의 자동 주파 시설 및 전 처리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고 폐기물의 고형 연료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님비 시설이죠. 공급 및 처리 시설들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가. 자, 생태적 환경은 공원 녹지 같은 경우는 330만 해배 이상 25% 이상, 900만 이상에서는 23%, 1650만 해배에서는 제곱미터에서는 25% 이상을 하여야 된다. 생태 이동 통로, 바람길, 물순환 체계, 통경축, 도시 기후 벨트 등을 연결해야 되고 완충 녹지, 생태 녹지축, 공업 및 녹지, 그린웨이를 연결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줘야 된다. 식재 계획은 단층보다는 층골 달리는 다층 식재를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도시 환경림을 조성하고 보건 녹화, 수생 체계의 보존과 창출, 생물 서식 공간의 조성, 생태 연결 확보, 생태 연정률 등을 통해서 최소 20% 이상의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와 같은 신도시 계획에서는 보다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조성해야 되고, 에너지 저감해야 되고, 대중교통 체계 시스템을 잡아줘야 되고, 주거지는 보다 다양하고 쾌적하게 조성해야 된다. 청정 환경을 위해서 오폐수 시설, 대기질 영향, 소음 진동 등을 고려해서 잡아줘야 되고, 정원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자동 집합 시설 등을 고려해서 쾌적한 조성을 만들자. 첨단 정보통신, 유비쿼터스 인프라, UCT 등을 도입하고 뭔가 GIS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시 기반 시설들의 융합화, 컨버전스를 만들어주고 도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GIS나 환경, GIS 기반의 환경, 안전, 교통, 행정, 생활정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 체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한 신도시를 위한 계획 기준이 된다. 여기 친환경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 조성 시 계획 단계부터 이제 그린 플랜, 뭔가 공원 녹지대에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선 환경 계획 후 개발 구상을 하는 선계 후 개발의 원칙을 적용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봤습니다. 지금 이제 신도시라는 것이 우선 신도시가 뭐냐, 신도시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신도시가 가장 궁극적으로 받은 건 봤을 때 자족성이라는 게 어떠한 목표냐,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경제적과 사회, 문화, 환경적인 자족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과거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 전원도시부터 이어지고 뉴어바니즘, 스마트 성장, 개별적인 내용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장점들이 모이면서 우리나라 신도시에 적용되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혹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